안녕하십니까. 웃지 마세요. 궁서체. 궁서체로 진지하게. 네, 다름이 아니고, 뭔가, 얘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음, 이 이벤트를 또 할까 합니다. 50회 때 했으니 100회 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회는 좀 더 풍성하게, 좀 두둑하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지금부터 영상을 잘 봐주시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이 선물이 갈 거예요. 네, 어용부영 에이 몰라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85번째 영상이고요. 그 100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세 분께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약간 선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씩. 자, 한 분께는 홍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차들도 들어있고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차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직구로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안 드렸나요? 네, 그 구매해둔 차들이고 그때 소분을 바로 해두었어요. 총 몇 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빠지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종의 차를 드릴 생각입니다. 10g씩 포장을 해두었고 티백은 2개씩 이렇게 제가 미리 포장을 해두었어요. 나중에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근데 뭐 차가 있어도 찻잔이 안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찻잔도 하나. 네, 이건 두께가 좀 도톰한 잔이라서 이게 아마 북유럽 어디 쪽일 거예요. 뭐? 카리스마? 어디 건지 모르겠네. 잉글랜드? 혼시 잉글랜드. 오븐 더틀. 테이블. 오븐에도 쓸 수 있대요. 아닌가? 네네네. 이게 전자레인지도 쓸 수 있고, 오븐도 쓸 수 있고,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식기세척기도. 냉동실도? 예, 참 사용이 참 훌륭한 작은 잔입니다.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분께는 요렇게 요게 세트로 드릴 거고요. 또 한 분께는 2018년 만전 야생 소수차예요. 저는 이 차를 맛봤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구입을 해서 작년에 해차 나왔을 때 구입을 해서 마시고 있고요. 올해 이제 곧 해차가 나올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만전 지역이기 때문에 만전 지역 해차로 드리고 싶었으나 시기상 해차가 아직 안 나와서 5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새로 이제 차를 찍고 뭐 이런 시기인가 봐요. 그때는 또 이제 뭐 150회나 200회 특집 혹은 뭐 더 즐거운 일로 이벤트를 해서 올해 차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8년 야생차로 제 거 말고 새로 구비를 했어요. 여기 2018년 3월 29일 날 찍었다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차는 만전지역 차들이 옅게 드시면 보이차를 많이 잘 모르시는 분도 달고 시원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 크게 한 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 그리고 풍청당 개환 세트, 제가 미니 개환 세트 쓰는 거, 포장을 꼼꼼하게 보셨죠? 제가 자주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다 포장이 된 거라 다 풀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미니 개완 세트예요. 제가 사용하는 거 보셨죠? 저희 집에 있는 걸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미니 개완 하나, 그리고 요 수구, 그리고 작은 잔과 문양배 이렇게 세트, 이렇게 두 개, 요거 두 개씩 이렇게 구성된 세트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뭐 제가 뭐 누구한테 협찬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 레벨은 아니잖아요. 자비로 당연히 구입을 했고요. 그냥 뭐 제 즐거움이니까요. 자비로 구입을 했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세 분께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하나씩 세 분께 드릴 생각이에요.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갖게 되실지, 획득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죠. 참여 방법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깊게 못했어요. 그래서 구독 인증을 인스타에 해주시면 아마 인스타를 통해서 보게 되거나 만약에 인스타를 안 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댓글만 남기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려면 메일 주소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있으려나? 네. 어쨌든 구독 인증 이벤트입니다. 뭐 엄청 복잡하진 않고요. 물론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가입을 해야지 구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그래도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저도 준비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벤트를 알립니다. 짜잔, 100회 특집. 아직 15번의 회차가 남았으니까 그 15일 동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일 딱 되는 날 기왕이면 실시간으로 뭐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날짜가 맞으면 주말이고 뭐 이렇게 대충 날짜가 맞으면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답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도우미를 모시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좀 해볼까 싶어요. 저의 책과 차 말고 한 가지 취미가 그 다음 취미로 꼽을 수 있다면 인형 놀이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인형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시지 못한 취미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짜잔, 새로운 차판이 생겼습니다. 첫 게시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어요. 저는 차를 우리는 방법을 뭐 다도, 다래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곳도 많고 뭐 알려주는 동영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자리를 준비했어요. 자, 일단 개완 사용법. 자, 중국차의 기본. 차판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쟁반을 쓰셔도 되고요. 쟁반이나 뭐 이런 건식우림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개완만 넣고 쓰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퇴수기가 필요해요. 물을 버릴 곳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습식 우림이라고 하는 차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호스가 연결된 것도 있고요.
밑에 물받침을 빼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그것은 본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약간 불편해서 차판을 찾다가 중국차 생활, 중국차 마시기 시작한 지 뭐 한 5년 만에 작년 3월에 차판을 구입했고, 그 전에 차판을 있었지만 이렇게 습식 차판을 구입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에게는 제 차 생활에는 맞고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 생활에 어떤 형태의 차판이 맞는지 잘 몰라서 일단 공간을 덜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입을 했다가 다른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고 좁아 보인다. 길쭉한 것보다는 정사각형이 너에게 맞겠다 라고 알려주셔서, 아 그래요? 라고 해서 사용하던 차판을 판매를 하고, 중고로 판매를 하고, 저는 하나 또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오늘 도착했고요. 자, 그럼 일단 개환. 이 개환은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아마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타오바오에서 중국차를 처음 마시기 시작하고 한 1년 뒤에 뭐 다구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얘 하나입니다. 그 다구들이 약간 저에게는 불편했고, 뭐 예쁜 것과 손에 잘 맞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건식 우림에는 놓고 사용하지만 습식 우림에는 굳이 받침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번거로워서 얘가 또 찬물이 흐르고 이러면 또 얘도 세척하고 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워서 따로 빼두고 쓰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개화는 이렇게 받침이 같이 나옵니다. 받침과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3개가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개환을 3개를 준비했고요. 자, 다른 개환들도 있어요. 변형 개환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 백자로 준비한 것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다른 개환들이 많이 구입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에게 맞는 크기의 백자 개환이에요. 택배가 와서 잠시. 백자 개환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에 두루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개환 전에는 유리다관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차, 범용이라는 것은 하나 있으면 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기본 백자 개환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림이 바깥에 있더라도 내부는 백자죠. 네, 준비했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얘는 140 정도 되고요. 140, 150 정도 되는 개환이고, 얘는 110 정도 되는 개환이고, 얘는 65예요. 다 각각 차이가 많이 크죠. 저는 손이 큰 편입니다. 보통 손 작은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더 크기도 하고, 손가락도 긴 편이에요. 손도 다 크죠. 그래서 이 정도 150 정도 되는 개환을 쓰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즈도 110짜리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손이 커서 65mm짜리 개환을 사용할 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형태나 무게나 뭐 어떤 그 개환의 두께나 이런 무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쥐는데 영향을 많이 줘서 어떤 형태인가, 어떤 두께나 어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감이 전혀 달라서 어떤 것이 딱 너에게 맞는다, 당신은 이걸 쓰세요 라고 추천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쥐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을 하고, 쥐어보고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얘는 타오바오에서 뭐 30,000원 안 주고 구입을 했고요. 얘도 단독으로 구입할 때는 30,000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아무래도 국내 작가분께서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손으로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더 있고요. 그렇다고 가격 차이에 따라서 차이는 없고요. 유약이나 뭐 이런 것들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하시거나 섬세하게 비교를 하시려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되고, 모든 변수를 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드시는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있지 않은 한 변수를 제거하고 변수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뭐 실험을 하고 시음을 하고 하시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재미나 약간의 어떤 보조 방법 정도라고 여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교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작고 크다고 해서 차이는 없고요. 단지 제가 크기가 다른 교환 3개를 준비한 것은 제가 쥐는 어떤 교환을 줄 때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떤 크기에 어떤 모양인지 손 잡는 게. 자,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할게요. 차는 편하게 마실 수 있게 월광백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 월광백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우림에서 가장 교환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성, 개환, 수구도 다른 다양한 모양의 수구나 다양한 재질의 수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맛이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보는 즐거움과 어떤 약간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혼자 드실 때 개환, 수구, 걸름망, 이건 스테인리스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나무도 있고요. 뭐 동이나 은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 도자기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한 재질로 나오고 있고요. 걸음망을 사용을 하면 차 맛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안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차에는 꼭 걸음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무냐 뭐 도자기냐 스테인리스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잔이 필요하겠죠. 잔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크기가, 난 이 크기가 딱 좋아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양한 잔을 기회 될 때 두루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개환을 처음 사용할 때 맨 처음에 물론 물은 끓이셔야겠죠. 차에 따라서 물의 온도는 달라지고요. 대부분 뭐 보이차, 홍차, 찻잎의 색깔이 진한 것일수록 끓는 물, 팔팔 끓는 물, 참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사용하는 물의 온도가. 찻잎의 색깔이 밝을수록 물의 온도는 낮아지죠. 이게 이거는 기준이고요. 기본이고, 예외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차의 경우는 약간 차마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자, 뜨거운 물을 저는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마시는 차들은 대부분 한김 식힌 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을 부어요. 물을 완벽히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반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맨 처음 찻잎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게 중국차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서 보여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돌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깨끗하게,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돌리는 편이고요. 이게 만약에 가득 채우면 돌릴 수 없겠죠. 물이 흐를 테니까요. 주변부로. 그럼 주변부로 흐르면 뜨겁고 사용하시기 불편하니까. 이건 중국차는 기본적으로 다구를 예온 혹은 세척, 가볍게 세척하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꽁꽁 싸매서 장에다 넣어 두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밖에 두고 쓰시거든요. 그러면 얘를 설거지가 되어 있지만 외부에 나와 있는 그릇들은 저희도 한번 헹궈 쓰잖아요. 밥 먹을 때. 그것과 또 다구를 데펴준다는 의미,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온을 해줍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든 다구를 예온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름망
사용할 거라면 거름망도 같이. 찻잔도 마찬가지로. 역시 정사각형이 저한테 좀 더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집게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뜨거운 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을 때 아무래도 맨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찻잎을 덜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차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야,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 월광백이 나를 배신했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월광백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채워두질 않았네요. 그때그때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경곡 고수대백호를 가져왔어요. 찻잎의 양은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개완을 사용할 때는 대백호에 같은 처음에는 계량을 하셔도 되고요. 익숙해지면 대충 요 개완에 이만큼 넣는 게 얼마더라를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차를 마시는 것보다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덜 넣었습니다. 다 넣었나? 넣었죠? 이게 지금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뜨거울 거예요. 저는 약간 식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뜨겁고, 개화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여기 날개에 여기를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잡는, 날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뚜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단지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눌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거나 혹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얘는 검지로 주로 검지로 뚜껑을 눌러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엄지와 중지는 날개를 잡고, 이 면은 뜨거우니 이 면을 잡으시면 손가락이 뜨겁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무슨 고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손가락이 안 뜨겁게 한다고 해도 여기를 잡으시면 여기 뒤도 당연히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 뒤도 뜨거워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개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겠죠? 이 과정을 윤차 또는 세차라고 합니다. 윤차 또는 세차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찻잎을 아주 바싹 말라있는 찻잎이기 때문에 찻잎을 깨워주는 의미와 한번 씻어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크기가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약간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약간 각도를 달리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열려 있어야 여기에 뜨거운 김이 닿지 않기 때문에 개완을 중간에 놓치거나 뭐 떨구거나 뜨거워서 화상을 입는다거나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뒤에를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뒤에 김이 빠져나가는 만큼 열려 있죠. 앞에는 차를 따르기 위해서 기울여주고, 기울여주는 만큼 뒤가 벌어집니다. 벌어진 부분으로 뜨거운 김이 나와요. 그러면 그 김을 손에 닿지 않게, 손 이쪽 면에 닿지 않게 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근데 작은 것들은 또 다릅니다. 오늘 셋 다 보여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아까 세차 혹은 윤차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찬물도 버립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판이나 차도구를 처음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엄청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요.
이렇게 도자기로 된 제품들, 유리로 된 제품들은 한번 씻어요. 물로 다. 저희 집에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수세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이 많이 되지 않는 이런 뜨개 수세미가 하나 있고, 그거를 주로 다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씻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깨끗하게 한번 닦아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엄청 복잡한 방법을 써서 뭐를 궁리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찻잎이 살짝 젖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향이 좋네요. 물을 부으시는데요. 자, 이 정도가 8부예요. 8부. 저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찻잎을 차를 우리는 동안 이렇게 덮어두시면 되겠죠. 시간을 어떻게 잡으시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나는 짙은 게 좋아. 오늘은 찻잎을 조금 넣었으니 좀 더 길게 우려야겠어. 오늘 찻잎을 많이 들어갔으니 빨리빨리 빼서 빨리빨리 짧게 마셔야겠어. 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개화는 사용법. 뚜껑을 살짝 기울이고 개화를 쥐고, 이렇게 뚜껑은 약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잡은 다음에, 아이고 또 거름망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뒤가 열리죠? 보이실까요? 뒤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뒤가 열리고 뜨거운 김이 나오고, 저는 뜨겁지 않아요. 뜨거운 물을 부었지만. 그리고 개완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찻잎이 푹 익지 않도록 뜨거운 김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물론 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편이 그 다음까지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차부터는 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녹차에도 이렇게 첫 탕은 버려요. 우리나라 녹차의 경우는 세차의 경우라기보다는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첫물은 맛없다였나? 싱겁다였나? 뭐 이런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다래에서도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걸 하나 갖고, 제가 개완 사용법을 알려드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차를 다 못 마실 것 같으니, 내가 얘를 안전하게 뺄 수 있을까? 네. 여기다 담아서 조금 둬야겠어요.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의 개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여자 장갑이 잘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개완 100에서 110 정도 되는 개완이고요. 역시 백자입니다. 똑같이 저 거름망 안 쓸게요. 이제 물을 붓고 5부 정도 물을 붓고 예온을 합니다. 개완을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앞을 살짝 기울여서, 뚜껑을 살짝 기울여서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큰 걸 쓸 때는 이렇게 눌렀죠.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해야 얘랑 확 단단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는데, 얘는 훨씬 더 가볍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만 눌러도 충분해요. 그리고 뒤에를 벌리기에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잡고
아까는 이렇게 꺾였다면 지금 이렇게 잡고 뒤가 버려지죠. 아까는 이 정도로 됐다면 손이 지금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개환의 크기에 따라서 손이 약간 더 이렇게 작게 주먹을 쥐고 크게 주먹을 쥐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사용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예온을 하는 과정이죠. 예온을 하고 이게 한 차를 마시다가 다음 차를 넘어갈 때도 그냥 이 과정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잔이나 수구나 이런 것도 다 다시 헹궈졌고 다음 차를 마시 드셔도 되는 거죠. 똑같은 개환에다. 그리고 자, 우드 데베코. 조금만 넣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차 혹은 세차 7부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환을 잘 만들어진 개환은 딱 뚜껑을 덮었을 때 딱 아기가 물리게 빈틈이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빈틈이 남게 만들어진 개환이 잘 만들어진 개환이라고 합니다. 얘도 살짝 이쪽이 틈이 더 벌어지거든요. 살짝 기울여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윤차를 하고 있죠. 잔을 헹구고 다시 이제 드실 차를 우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개연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물을 가득 따라야겠다라는 욕심을 버려주세요. 안전하게 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환이 좋은 것은 한 번 우려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우려서 추가하면 되니까요. 단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릴 동안 한 번 우리고 두 번째 우림까지 시간을 두지 않으면 개환이 식지를 않기 때문에 좀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그 점은 유의하시고 약간 벌리고 뚜껑을 기울여서 약간 벌리고 개환을 잡고 날개를 잡고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90도에서 100도 정도로 100도 정도는 손목을 꺾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저는 기다리는 편이고요. 조금 역시 연하게 우려졌습니다. 올해도 아마 경곡 데베코가 나올 텐데 이 차는 정말 네, 두루 즐길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잔뜩 우려놓고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기에도 큰 부담 없고 맛도 달고요. 네, 좋네요. 오랜만에 마신 느낌인데. 자, 제가 지금 100에서 110ml 정도 되는 개안을 사용했고요. 차는 아까우니 모아서 잔뜩 놔두고 오늘 하루 종일 오며 가며 마실 생각입니다. 이 차는 식어도 맛있거든요. 세 번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작은 개환이에요. 얘는 65ml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말하면 65mm, 110mm, 뭐 130mm는 기본적으로 찻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65mm 개환을 사용했을 때 한 번에 우러나는 차의 양은 40mm, 50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찻잎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 그만큼 찬물이 당연히 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찻잎을 넣으면 당연히 이런 거 2잔 하고 조금 더 나오는 정도거든요.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또 사용을 해보죠. 예온 이제 슬슬 익숙해지고 계시죠? 저희가 3번째 반복이잖아요. 예온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개환을 사용할 때 앞을 뚜껑을 기울여서 앞에 공간을 주고 뒤에 들리게 살짝 들리게 사실 이걸 하면서도 찰판 바꾸길 잘했어, 내가 사용하기 되게 좋은 크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판 구입 사주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누가 사줬어요? 역시 지금 이게 7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부 정도 물을 붓고, 이건 윤차니까요. 앞 뚜껑을 기울이고 확 젖혀서 따라 넣는다. 새끼손가락을 드냐 마냐는 개인의 습관이에요. 꼭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라거나 한 건 없고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윤차까지 했지요. 아깐 7부를 넣었고 지금 8부를 넣었어요. 시간을 차에 따라서 두셔도 되고 바로바로 빼셔도 됩니다. 자, 오래 있을 경우는 당연히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당연히 물이 닿아 있는 면보다 안 닿아 있는 면, 공기중의 접촉이 많은 면이 당연히 더 빨리 식을 테고 덜 뜨겁습니다. 저희는 날개를 잡고요. 개화는 딱 어떤 정형화돼서 그 모양이 제일 사용하기 편하더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개에 따라 차이가 크고요. 의외로 저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도 손에 맞는 경우에는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개환이 많은데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꼭 참는 중입니다. 뚜껑을 기울여서 벌리고, 개환을 사용할 때 충분한 양의 찻잎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개환에 오래 물을 넣어놓고 우릴 경우는 훨씬 더 뜨거워져요. 충분한 양을 넣어야 빨리빨리 짧게 우릴 수 있습니다. 짧게 우려야 손이 덜 뜨거워요. 왜냐하면 도자기라서 보온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달궈지거든요. 당연해요. 당연한데 짧게 우리시면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하죠.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교환을 사용하시고 나서 다음 탕을 우리기까지 살짝 벌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기가, 열기가 빠져나가야 한다고.
원래 개완 뚜껑으로 개치라는 것이, 개완 뚜껑 받침으로 개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넣을 수 있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위생상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그렇게 위생상 혹은 또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하는 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도 한잔 해라. 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세척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물론 제가 여러 번 차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저렇게 마시면 되는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개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개완들을 사용해 왔고, 또 그 개완들이 사용하는 보다 보면 눈에 익다 보면 대충 흉내낼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정도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는 아까 큰 개완에 찻잎을 충분히 넣지 않았거든요. 더 넣어도 돼요. 다 한 번씩 우렸죠. 세척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요. 개완이 아닌 이렇게 퇴수기라든지 이런 것에 찻잎을 버릴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해요. 습식을 하시건 건식을 하시건. 왜냐면 얘를 싱크대로 가져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통에다가 버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얘네들은 찻잎이 남아 있잖아요. 원래는 퇴수기나 찻잎을 버리는 통에다 버리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찻잎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한 번밖에 안 마셨잖아요. 얘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찻잎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경곡 데베코는 찻잎이 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찻잎을 버리시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방금 약간 쓰레기통처럼 사용됐지만 사실은 차가 아까워서. 자, 이렇게 비었죠. 차에 따라서 잔여분이 많이 남고 찌꺼기들이 많이 남는 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는데요. 넣으시고 뜨거운 물 그대로 넣고 과정을 다시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잔여분의 찻잎과 찬물과 차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세척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개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돌아가 역순으로. 그리고 이게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이렇게 버리시고요. 요거를 뒤에서 부어주면 아까 있던 찻잎 어디 갔니? 어딘가로 갔겠죠. 물러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찻잎 찌꺼기들은 이렇게 습식 차판을 사용하실 경우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뚜껑에도 많이 묻었을 경우는 뚜껑도 이렇게 헹궈주시고 그리고 두루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다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말려서 보관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닦아야 돼요. 그래야 얘는 설거지 통해서 세제를 쓴다거나 수세미를 사용해서 빡빡 닦지 않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온기가 있을 때, 뜨거운 물기가 있을 때 얘를 닦아주면
더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설거지통에서 설거지하는 물보다는 훨씬 사용이 적습니다. 왜냐면 요거 다, 요 3개, 4개를 다 설거지 하는데, 개완에 2번 붓는 정도의 양이니까, 120에서 150 정도면 요걸 다 설거지를 하는 거잖아요. 150이면 컵 하나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닦아서 두시면 됩니다. 얘도 헹궈서, 이쪽도 유리수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닦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충 겉에만 살짝 닦아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저희 뭐 할 때 유리병 소독 같은 거 해보면 하루 종일 말리는 게 아니고 금방 마르죠. 잔은 이렇게 흔들어서 끝에 입술 닿는 부분까지, 립스틱을 사용하신다면 한 번 더 다른 걸로, 휴지나 이런 걸로 따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립스틱에는 색깔도 있지만 유분도 있거든요. 닦으면 끝. 얘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따로 닦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촘촘한 거름망 부위에 정 닦고 싶으시다면 거름망까지는 닦지 마시고, 여기 거름망 이쪽만 살짝 닦아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끝. 이렇게 여기에 자녀분이, 저는 이걸 깔았는데요. 여기 숨어 있었네, 찬님. 깔았는데 안 까셔도 되고요. 그냥 뭐 보기 좋아서, 혹은 부딪히는 소리가 싫어서, 다양하게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굳이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고, 물이 빠질 수 있는 상태만 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차판에 사용하는 솔이 있어요. 솔을 사용해서 한번 하셔도 되고, 굳이 늘 매일 사용하실 때마다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저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네,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시다거나, 이 부분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쩌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공지도 이벤트 영상과 같이 영상 뒤에 따라 나갈 텐데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청취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